저는 오늘도 시어머니 댁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냉장고 맨 안쪽에서 유통기한이 3주나 지난 김치를 발견했죠. 어머님, 이 김치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는데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뭐가 지났어? 김치가 원래 발효식품인데. 그냥 먹으면 돼. 하지만 냄새가 이상한데요. 하망,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우리 수진이는 엄마가 주는 건 다 잘 먹는데. 수진이는 시어머니의 친딸이에요. 저보다 2살 어린 33살인데 작년에 이혼하고 지금은 어머님 댁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김치를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그래, 그거 너희 집에 가져가. 남편이 좋아할 거야.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남편 준호 씨가 이걸 먹으면 배탈이 날게 뻔한데.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 댁에서 받아온 김치를 조용히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산 김치를 냉장고에 넣었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도 엄마 댁 갔다 왔어? 응, 냉장고 정리하고 왔어. 고생했어. 엄마가 또 뭐 주시던? 응, 김치.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버렸다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알면 엄마 마음인데 그냥 먹지 그랬어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다음 주였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수진이 생일 파티할 건데 너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지? 네, 어머님.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음식 준비하고 집 청소하고, 그리고 케이크도 네가 주문해줘. 수진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지야, 너 요즘 헬스장 다니면서 몸매 관리하잖아. 수진이도 같이 데려가서 운동 좀 가르쳐줘. 얘가 이혼하고 나서 살이 좀 쪘거든. 네,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토요일이 되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케이크는 물론이고 꽃다발, 선물까지 제 돈으로 다 준비했죠. 시어머니 댁에 도착하니 아직 아무도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수진 씨는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님, 제가 왔어요. 아, 왔어? 그래, 빨리 준비해. 손님들 이시에 온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로 주방으로 향했어요.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죠. 잡채, 김밥, 샌드위치, 과일 플래터.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요리를 했어요. 그 사이 수진 씨는 계속 소파에 누워 있었고 시어머니는 가끔 주방에 와서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 하고 간섭만 하셨죠. 드디어 파티 시간이 되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생일 축하해. 어머, 수진이 예쁘게 잘 차려입었네. 모두들 수진 씨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 음식들 다 우리 수진이가 준비한 거예요. 손맛이 정말 좋죠?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놓칠 뻔했어요. 제가 3시간 동안 만든 음식인데 수진 씨가 만들었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면서 손님들에게 음료를 나눠주었죠.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민지야, 수고했어. 그런데 있잖아. 네, 어머님, 다음 달에 내 회갑잔치 있잖아. 그것도 네가 준비 좀 해줄 수 있지? 회갑잔치요. 그건 가족 행사 중에서도 가장 큰 행사인데. 어머님, 회갑잔치면 손님이 많이 오시지 않나요? 응. 한 30명 정도? 30명이요. 그럼 어머님, 제가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 뭘 혼자 해. 수진이도 도와줄 거고 너희 남편도 있잖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수진 씨가 도와준다고요? 아까도 파티 내내 소파에 앉아서 손님들이랑 수다만 떨었는데. 하지만 저는 역시네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 회갑잔치 준비를 제가 다 하래요. 그래? 고생 좀 하겠네.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그런데 여보. 왜? 좀 힘들어. 오늘도 수진 씨 생일 파티 음식을 제가 다 만들었는데 어머님이 손님들한테 수진 씨가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딸 자랑하고 싶었나 보지. 수진이가 요즘 이혼해서 힘든 시기잖아. 엄마 마음도 이해해줘.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은 이해 못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회갑 잔치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식당에 전화해서 케이터링 견적을 받고 한복 대여점에 가서 시어머니께 입힐 한복을 골랐어요. 그리고 식당 예약도 하고 모든 비용은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우리 집 재정은 제가 관리하거든요. 남편이 저한테 맡긴 거예요. 제가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CFO라서 숫자를 다루는데 능숙하니까요. 사실 저희 집 소득의 70%는 제가 벌어요.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는데 제 연봉이 남편보다 3배 정도 많아요. 그래서 집도 제 이름으로 샀고 차도 제 명의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모르세요. 그냥 남편 복도 좋아서 돈 잘 버는 며느리 만났네. 라고만 생각하시죠. 회갑 잔치를 2주 앞두고 저는 시어머니 댁을 방문했어요. 준비 상황을 점검하려고요. 그런데 거실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와 수진 씨가 웃으면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 한복 어때? 너무 예쁘지? 수진 씨가 입고 있는 건 제가 어제 대여점에서 골라둔 분홍색 한복이었어요. 어머, 수진아. 그거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그치? 엄마, 나도 이거 입고 회갑 잔치 가면 안 돼? 그럼 당연하지. 우리 딸 예쁘게 입어야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어머님, 그게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았어요. 아, 민지 왔어? 그래, 수진이 한복 예쁘지. 네가 잘 골랐더라. 어머님, 그건 제가 어머님께서 입으시라고 준비한. 뭐, 내가 입으라고? 아니야, 이건 수진이가 입어야 해. 내 회갑 잔치에 딸이 예쁘게 차려입고 있어야 손님들이 좋아하잖아. 하지만 어머님, 그리고 민지야, 너는 한복 안 입어도 돼. 어차피 넌 주방에서 음식 나르고 손님들 챙기느라 바쁠 거잖아.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손님인데. 손님, 아니지. 넌 우리 집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회갑 잔치에서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수진 씨는 옆에서 거울을 보며 한복 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았죠. 저는 그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회갑잔치에서 저보고 주방 일하래요. 손님으로 참석하지 말고. 뭐, 그건 좀 심한데.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해 볼게.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하지만 통화를 끝내고 나서 말했죠. 엄마가 그러는데 식당에서 직원들이 음식 서빙하긴 하는데 가족들 챙기는 건 우리가 해야 한대.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래. 근데 왜 수진 씨는 안 해요? 수진 씨도 딸인데. 수진이는 엄마가 손님들한테 소개시켜줘야 한대. 재혼 상대 알아보려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화가 났지만 참았죠. 어차피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회갑 잔치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끝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 댁을 방문했어요. 최종 점검을 하려고요. 시어머니와 수진 씨는 거실에서 명함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초대장은 다 보내셨어요? 응, 다 보냈어. 그런데 민지야. 네? 너희 친정 식구들은 부르지 마. 자리가 부족해서.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제 부모님도 못 오신다고요? 응.
어차피 네 부모님은 나 한 번도 안 만나봤잖아. 이번에 굳이 올 필요 없어. 사실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를 몇 번이고 만나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계속 바쁘다며 거절하셨죠. 어머님, 그래도 제 부모님인데. 민지야, 왜 이렇게 고집이 세? 30명만 초대하기로 했잖아. 내 부모님까지 오면 32명이 되는데 식당 테이블이 딱 30명만 앉을 수 있다니까. 그럼 다른 분들을 빼시면 뭐? 내 친구들을 빼? 내 회갑잔치에 내 친구들을 빼라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집에 도대체 뭐지? 일하는 기계?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은 회갑 잔치에 오지 말래요. 남편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왜? 자리가 없대요. 그건 좀 그런데 내가 다시 엄마한테 말해볼게. 하지만 다음 날 남편은 제게 말했어요. 엄마가 화내셔서 미안해. 이번엔 그냥 우리만 가자. 다음에 장인어른, 장모님 따로 모시고 식사하면 되잖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은 절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회갑 잔치 3일 전, 저는 제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시어머님 회갑 잔치에 엄마 아빠 못 모시게 됐어요. 괜찮아, 민지야. 어머님 행사인데 어머님 뜻대로 하셔야지. 우리는 나중에 따로 만나면 되니까. 엄마, 그런데 민지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힘든 일 있어?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해요. 민지야, 너 시댁에서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꼭 말해. 알았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회갑잔치 전날, 저는 식당에 가서 최종 점검을 했어요. 테이블 세팅, 음식 메뉴, 꽃장식,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리고 제 카드로 성금을 결제했어요. 일 800만 원, 남은 잔금 200만 원은 내일 행사 끝나고 결제하기로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제가 3주 동안 준비한 이 잔치에서 저는 손님도 아니고 제 부모님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저 일만 하라고 하시고 제가 쓴 돈은 2천만 원이 넘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내일 회갑 잔치에서 나는 뭐야? 며느리야, 일꾼이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며느리지. 그럼 며느리가 왜 손님 대접도 못 받고 부모님도 못 모셔와? 그건 엄마가 좀 전통적인 분이셔서 그래. 이해해줘. 이해? 내가 뭘 이해해야 돼? 민지야, 왜 이래? 이번 한 번만 참아. 응?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리조트 추천. 저는 제일 좋은 5성급 리조트를 찾았어요. 오션뷰 스위트룸. 그리고 예약을 했죠. 3박 4일. 체크인은 내일 오후 2시. 객실 2개. 하나는 제 부모님용, 하나는 저희 가족용. 총 금액 480만 원. 저는 제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아빠, 내일부터 3박 4일 제주도 여행 갈래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항공권이랑 호텔 예약 완료. 내일 오전 10시 비행기예요. 잠시 후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일 시어머님 회갑잔치 있잖아. 엄마, 저 안 가기로 했어요. 뭐? 민지야, 그게 무슨... 엄마,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엄마한테 다 말했어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 수진 씨 생일 파티, 한복 사건, 부모님 초대 거절. 엄마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알았어, 민지야. 엄마 아빠 내일 10시까지 공항 갈게. 우리 딸 고생 많았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하지만 회갑 잔치 가는 옷이 아니라 편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었죠. 남편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보, 왜 그렇게 입어? 오늘 엄마 회갑 잔치잖아. 나 안 가. 뭐? 안 간다니까. 나는 오늘 부모님하고 제주도 간다. 미쳤어? 오늘이 무슨 날인데? 나도 알아. 시어머님 회갑 잔치. 근데 나는 초대받지 못했잖아. 어머님이 그러셨어. 나는 손님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래. 그래서 안 가기로 했어. 민지야, 장난 그만해. 어서 옷 갈아입고 준비해.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나는 오늘 부모님하고 제주도 간다.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남편이 뒤따라왔지만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문을 닫았죠.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어요. 아빠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비행기에 탑승하고 나서 핸드폰을 봤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17통, 문자가 24개 왔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설정했죠. 제주도에 도착해서 리조트에 체크인했어요. 오션뷰 스위트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가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죠. 민지야, 여기 너무 좋다. 고마워. 엄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우리는 점심을 먹고 해변을 산책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횟집에서 회를 먹었죠. 핸드폰 비행기 모드를 해제했어요. 그 순간 알림이 쏟아졌어요. 남편 85통, 시어머니 42통, 수진 씨 13통. 문자는 너무 많아서 세지도 못했어요. 저는 가장 최근 남편의 문자를 읽었어요. 민지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엄마가 지금 난리야. 잔금을 못 내서 식당에서 난처한 상황이야. 네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데 너한테 연락이 안 돼. 제발 전화해. 아, 맞다. 잔금 200만 원. 저는 식당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김민지입니다. 오늘 거기서 회갑 잔치하시는, 아, 네, 고객님. 지금 잔금 결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곤란한 상황인데요. 아,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잔금은 제 남편이 현금으로 결제할 거예요. 현금으로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잔금은 당신이 현금으로 내. 당신 엄마 회갑 잔치잖아. 1분도 안 돼서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가 왔죠. 민지야, 나 지금 현금 200만 원이 없어. 네가 카드로 결제해줘야 해. 저는 답장했어요. 은행 가서 대출받아. 나는 지금 제주도야. 그 후로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서 성산일출봉에 갔어요. 아빠는 사진을 많이 찍으셨고 엄마는 계속 행복해 하셨어요. 민지야, 우리 언제 이렇게 여행 와봤어. 정말 좋다. 점심에는 흑돼지 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카멜리아 힐에 가서 예쁜 꽃들을 구경했죠. 저녁에 리조트로 돌아왔을 때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민지야, 나 정말 화났어. 어제 엄마 회갑잔치가 엉망이 됐어. 음식 나르고 손님 챙기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다 했어. 그리고 잔금 200만 원은 내가 신용대출 받아서 냈어. 당장 집에 와. 저는 답장했어요. 고생했네요. 근데 그게 원래 당신이 해야 할 일 아니었어? 당신 엄마 회갑 잔치잖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지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제 내 회갑 잔치를 망쳐놓고. 어머님, 저는 손님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뭐? 지금 말대꾸해?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제 부모님도 초대 안 하시고
저보고 주방 일만 하래서 저는 제 부모님하고 여행 온 거예요. 너 정말.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잔금 200만 원 준호 씨가 대출받아서 냈다고 하셨죠? 그게 그 돈 제 카드로 갚으실 거예요? 아니면 준호 씨가 갚을 거예요? 그건 당연히 네가. 아니요. 저는 안 갚아요. 어머님 회갑잔치 비용은 제가 이미 800만 원 냈어요. 나머지는 아드님이 갚아야죠. 뭐? 800만 원? 그게 다 네 돈이었어? 네. 그리고 어머님, 혹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집 월급의 70%는 제가 벌어요. 집도 제 명의, 차도 제 명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한테 좀 잘해주세요. 지금.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로만 소통했죠.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한테서 긴 문자가 와 있었어요. 민지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얘기했어. 네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네가 우리 집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엄마도 반성하신대. 제발 집에 와줘.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거든요. 대신 부모님하고 함께 마지막 날을 즐겼어요. 우도에 가서 땅콩 아이스크림을 먹고 해변을 따라 자전거를 탔어요. 저녁에 리조트로 돌아와서 짐을 쌌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민지야, 남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호텔에 전화해서 물어봤어. 민지야,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부모님은 자리를 피해 주셨죠. 우리는 리조트 로비 카페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민지야,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저한테 사과하는 걸 들었어요. 어머님, 나는 수진이가 이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하는 게 안쓰러워서 수진이한테 잘해주고 싶었어. 그러다 보니 너한테 소홀했나 봐. 어머님, 저는 수진 씨한테 잘해주시는 건 이해해요. 근데 저를 너무 일꾼 취급하시는 건 좀. 알아, 준호한테 들었어. 네가 우리 집 경제를 대부분 책임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미안해, 내가 며느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남편도 말했어요. 민지야, 나도 미안해. 내가 엄마와 너 사이에서 중재를 제대로 못했어. 앞으로는 네 편에 설게.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어머님, 남편. 저는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참고만 살았다는 걸요. 앞으로는 제 의견도 말하고, 제가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할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어머님, 제 부모님도 가족이에요. 앞으로는 제 부모님도 가족 행사에 꼭 초대해 주세요. 알았어.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할게. 그리고 하나 더. 수진 씨도 가족이면 집안일을 같이 해야 해요. 저만 일하는 건 불공평해요. 시어머니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수진이한테도 이야기할게. 우리는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서로 이해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서울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먼저 비행기를 타고 갔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오후 비행기를 탔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집에 왔을 때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지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해.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사랑해.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자. 내 부모님도 모시고 와.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 정말요, 어머님? 그럼. 그리고 민지야, 내가 너무 몰랐었어. 앞으로는 우리 잘 지내보자. 네, 어머님,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참기만 하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라는 걸. 3주 후, 우리는 시댁과 친정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하셨고, 수진 씨도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걸 도왔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지야,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마워.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대신 밝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저도 감사해요. 이렇게 서로 이해하게 돼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 네가 용기를 내줘서 우리 가족이 더 좋아진 것 같아. 나도 고마워. 네가 내 편이 되어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어요. 오늘 나는 배웠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제가 이 가족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그리고 제가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쉽지는 않겠죠. 시어머니와의 관계, 수진 씨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모두 계속 노력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제 부모님이 계시고 남편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시어머니도 제 편이 되어주실 거라는 걸. 저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죠.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저는 계속 제 목소리를 낼 거예요.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